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내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저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의 죽음인데 슬픈 것보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상실감이 드는 하루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투약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슬픔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보호 차원에서 약을 마라탕으로 부를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나 진보 스피커들이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핵심이 빠져 있어요. 다른 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했더라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왜 그렇게까지 했나? 왜가 빠져 있어요. 왜가? 취임덕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윤석열 정권에서 최초로 등장한 용어인데 취임하자마자 레임덕. 윤석열이 취임 81일 만에 지지율 30%가 붕괴됩니다. 한국갤럽의 2022년 7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28%로 나와요. 이 28%라는 수치는 문재인 정권 최저 지지율인 29%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쭉 비슷한 긍정 35, 부정 65에 박스권 지지율이 계속 이어진 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윤석열 임기 초반에는 별로 이렇다 할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도 저렇게 폭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취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기 말에는 대통령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라 큰 일 안 벌이고 그냥저냥 있다가 퇴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시기에는 별 사건 사고가 없어도 지는 태양이라 지지율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주식하는 분들 데드크로스 잘 아시죠?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주가가 쭉 빠지잖아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이 30%가 붕괴된 게 81일 만인데 부정이 긍정을 압도하는 지지율 데드크로스는 6월 말 7월 초에 나와요. 취임 후 2달 만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 9월이 옵니다. 이 9월 달에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한동훈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 원복을 해요.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그러니까 검수 완박의 핵심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개에서 2개로 줄어든 거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 가능한 범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6개에서 부패, 경제 2개로 줄이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입니다. 근데 작년 9월에 시행령 개정은 어디 감히 경찰 따위가 우리 검찰의 수사 지휘를 안 받고 하겠다는 거냐. 다시 6개 다 검찰이 수사 지휘하겠다는 거야. 검수 원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들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개에서 2개로 줄었잖아요. 줄어든 4개를 2개에 억지로 꾸겨 넣어서 결국에 원래대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은 마라탕 관련이니까 그 부분만 설명드리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마라탕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 범죄에 넣어요. 정확히는 500만 원 이상의 마라탕 밀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어쨌든 간접적으로나마 마라탕 관련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마라탕 유통 관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순 소지, 투약하는 사람들은 누가 수사를 할까요? 요거는 경찰이 그대로 해요. 그리고 또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9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패급 애들만 모여있나 그 쇼케이스를 한 달입니다. 영국 여왕 조문 취소 사건 있었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뭘 어디서 들었는지 밥 때문에 안 가셨대요. 식사하느라 맞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네, 장거리 여행에 뭐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진짜 밥 먹다가 조문에 못 간 건지는 모르겠으나 외교부 장관이 여행 운운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과 48초 회담? 아니 회담 말고 안부 인사죠. 이어서 대망의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터지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가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한다 했는데 일본 측은 금시초문인데 이것도 있었고 캐나다 국회에 대한 경례한 것도 있고요. 이게 9월 한 달 동안 터졌던 외교 참사들입니다. 아니 바이든을 난리면이라고 우기고 대통령이 그거 보도 있다고 MBC 기자를 전용기 못하게 보복하는데 국민들이 치사하다는 생각을 안 하겠냐고. 그래서 9월에 지지율이 24% 최저치를 찍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태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1990년 10월 4일 보안사 소속 윤석양, 이병이 노태우의 친위 쿠데타인 청명계획을 폭로합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라고 하면 전두환과 노태우 2명의 대통령을 잇따라 배출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이 있던 조직인데 이 보안사가 정치, 노동, 종교,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0명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였다는 내용의 폭로였고
이로 인해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에 강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청명이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인데 뭘 깨끗하게 한다는 뜻일까요? 저 시찰회원 1300명을 반정부 인물들로 규정해놓고 계엄 같은 국가 급변 사태 시에 모조리 잡아 넣겠다는 거예요. 이 폭로가 있고 3일 만에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보안사령관이 잘려요. 근데 8일 만에 노태우가 국민 앞에 나오는데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뜬금없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정식 명칭이 11.3 특별선언이에요. 누가 봐도 국민들 개 돼지로 보는 거죠.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에 욕하지 말고 이 떡밥이나 물어라 하는 물타기죠. 이거하고 100% 똑같습니다. 뭐냐면 윤석열이 임기 81일 만에 지지율 30%가 붕괴되고 9월 한 달 동안 외교 참사가 대여섯 개가 터지고 24% 최저 지지율 찍고 또 마침 한동훈은 시행령 개정으로 마라탕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음 달인 10월에 마약과의 전쟁, 마라탕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물론 저는 이 지지율 하락이 마라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검찰이 마라탕 수사에서 성과를 내면 마라탕 수사권을 다시 가져오는데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거창하게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이후로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한동훈이 무능하지만 않았어도 이번 비극적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했는데 손에 쥐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무능력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쪼았겠습니까? 뭐든 가져가 봐라. 그러니까 지지율도 올리고 한동훈의 체면도 살려주고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태원 참사를 마라탕하고 엮으려고 한 거고 국정원 정보원이 조작해서 넘긴 정보로 검찰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기소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국정원의 정보원이 조작해서 정보를 넘길 정도면 얼마나 위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겠어요. 물론 압력일 수도 있고 인센티브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이번 비극적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위에서 언급드린 복합적인 목표인데 이성균 씨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트리거는 한마디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처음에 지드래곤이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성균 씨가 수사 물망에 올랐다는 내용이 퍼졌습니다. 물론 이성균 씨라고 언급되지 않았지만 작품이나 목소리 톤 이런 등등 누가 봐도 이성균으로 특정될 수 있는 정보들이 흘러나왔죠. 수사를 받기도 전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성균 씨가 마라탕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반면에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잖아. 간이 시약검사, 소변검사, 털 뽑아서 하는 거 다 음성 나왔잖아요. 간이 시약검사 음성 나왔을 때도 소변검사 해봐야 된다고 하고 또 소변검사 음성 나오니까 채모 검사해봐야 된다고 하고 이게 그 술집 실장이라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검찰 조사를 3번 받았고 마지막에는 19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낙하산으로 KBS 사장 꽂고 가세현 같은 극우 유튜버들이나 하던 녹취록을 공중파에서 풀고 JTBC도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코로 흡입했다고 보도하고 이런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정보들은 누가 줬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증언 말고 증거라도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보는 국민들은 혐의만 더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죄는 지은 만큼 받아야 되는데 연예인은 사실이든 아니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이미지가 박살나는 순간 연예인 생명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기는커녕 의도적으로 더 이슈화를 시켰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의 쓰레기 짓을 덮기 위해 반면에 증거가 차고 넘쳐도 소환조사는커녕 그 증거조차 인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탄핵당한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이 남편 관련된 증거가 담긴 휴대폰 SD카드를 경찰에 제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증거 목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 SD카드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이게 나라예요? 이정석 처남은 신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늦장 검사하고 무혐의 때리고 이성균 씨는 검사라는 검사는 전부 다 하고도 마라탕 했다는 증거가 안 나왔는데 이 사회가 조리돌림 하면서 사람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회적 조리돌림을 누가 의도 방조했습니까? 기자와 수사기관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양이원영 의원이 한동훈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진작에 했어야 해요. 한동훈은 아가리만 열면 불법 피의사실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법을 모르는 놈이 법무부 장관이니 나라가 개판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조중동에게마저 버림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 검찰의 흘리기와 언론의 받아쓰기 그리고 국면 전환용 억지 수사로 인한 인격 살해입니다. 검찰과 경찰 기레기, 정과 육범의 술집 실장의 일관된 거짓 진술에 한 가정이 죽은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수사입니까? 그저 이슈 만들어서 국민들 눈속임하기 바쁜 권권욕과 언론의 장난질에 그만 휘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분 전 쌍특검이 통과됐습니다.
쌍특검 국정조사까지 포함 5건 중에 4건이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사건입니다. 한동훈 말대로 죄가 없으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니 할 말 있으면 윤석열, 김건희는 판사 앞에 가서 하길 바랍니다.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한동훈도 데리고 가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